자, 봅시다. 오늘 2차 번호식 끝내봅시다. 240페이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 이렇게 2차 번호식의 실근의 구호입니다. 이전 수업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긴 했지만 우리 결과적인 얘기들만 좀 하면서 빠르게 가봅시다. 2차 방정식 의 실근의 구호. 일단 제목에서 실근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일단 2차 번호식에 실근이 나오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구호가 뭐 어떻게 되도록 해주세요 또는 어떻게 될 때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냐 이런 얘기여서, 이제 여기가 뭐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 이 문제라는 걸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어떤 놈이 이런 문제, 이 유형과 관련된 문제인 거냐라는 거는 얘는 이 뉘앙스를 느껴야 돼. 실근, 구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실근이 0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런 상황이 문제에서 나올 때, 그러면 이게 실근의 구호와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실근의 구호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써보면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조건들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공부할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양방향으로 공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결과부터 미리 적어놓고 합시다. 이럴 때 했던 것들이니까 이건 세 글자를 꼭 암기를 좀 해줘야 되겠지. 일단 초록색으로 적었고 합북이에요. 판별식 조건, 그 다음에 합조건, 그 다음에 조건. 이거 순서도 내가 읽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순서도 그대로 내가 써준 대로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거기 책에 있는 거랑 그냥 똑같이 써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바로 1번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일단은 판별식이, 2차 방정식에서 일단 양수가 나오게끔 하려면 판별식의 구호가 어때야 하는가? 어때야 합니까? 저희가 양수라는 건 일단 실근인 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0보다 크냐 작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실수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요. 라고 하면 50점. 그죠? 그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등호는 내가 보라색으로 좀 써볼게요. 이거 이따가도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지만 등호는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데 둘은 다르게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같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조건을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조건을 익혀봤을 때, 즉 이 조건을 통과한 2차 방정식이라면 일단 실근이 나오는 상황은 확보가 된 거야. 맞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둘 다 양수가 되게끔 맞춰주기 위해서는 항상 구호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합과 곱에 대한 조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합이 양수라고 해서 각각이 다 양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곱이 양수라고 해서도 각각이 다 양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여야, 이 두 조건이 맞물려야 둘 다 양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저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인 거니까 계산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끌고 갈 것이고요. 얘가 0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겠지. 그리고 마지막 알파와 베타의 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A분의 C라는 놈의 계산 결과가 0보다 크게끔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2차 원어식 우리 마음속에 A, B, C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조건, 합조건, 곱조건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주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구나. 내가 지금 멘트를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거 다 양방향 개념인 거지. 얘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반대로 뉘앙스적으로 반대로 두 근이 이미 양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같은 얘기인 거야. 지금 양방향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했다면 두 근이 모두가 양수겠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사실상 결론만 놓고 보면 쉬워. 이거 그냥 세 개 암기해가지고 판별식이 어떻고요, 얘가 어떻고요, 얘가 어떻고요. 당연히 요거에 대한 식의 어떤 미정계수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다 범위로 나오겠죠. 그럼 그 세 개의 범위에 겹치는 부분이 최종적인 답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기말고사 때도 아마 거의 초음고나 청라고 대인고 다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올까 말까. 나와도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2025년 기출들을 보면 청라 쪽에서 서구 쪽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해야겠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가봅시다. 끝까지.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따지고 누구나 다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고 너희들이 틀린다면 이걸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판별식 조건에서는 등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등호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합시다라는 거를 꼭 필기를 해두세요. 등호 여부는 문제를 잘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나왔을 때 틀린다면 아마 이걸 고려하지 않아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 개가 다른 양수가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면 등호를 빼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다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줘야 되겠지. 이 등호 하나 차이에 의해서 답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바뀔 거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 똑같아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게끔 하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겠는가? 또 뉘앙스적으로 양방향의 뉘앙스가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판별식이 똑같아요.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일단 실근이 확보가 되려면. 그런데 음수끼리도 같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문제의 멘트에 따라서 0을 넣을지 말지 등호를 넣을지 말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호는 항상 합과 곱의 두 개의 조건이 맞물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가지고 계산할 이 두 분의 합 자체가 둘 다 음수가 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합은 음수가 되어야만 하지. 얘가 지금 근데 부족해요. 이 두 분의 곱의 역할을 하고 있는 a분의 c 자체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곱이 양수면 풀풀이거나 마마이거나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에서 합이 음수다라는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이제 진짜로 둘 다 음수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세 가지 조건을 따지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내가 쉼표로 써놓은 거는 다 AND입니다. AND. 그래서 이게 부등식 파트에 나온 거야. 얘가 조건 자체가 부등식이고 얘도 조건 자체가 부등식이고 조건 자체가 부등식이고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하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이 연립부등식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인 겁니다. 이제 이따가 문제는 또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3번이 제일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분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반대. 부호 반대
반대라는 건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0을 기준으로 좌우로 찢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야.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인지 모르겠지만 0을 기준으로 좌우로 찢어지게끔 요구를 하고 있다면 또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는가 라는 걸 물어본다면 사실상에도 세 가지 조건을 따질 거긴 한데요. 이 부호가 반대인 상황은 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둘의 부호가 반대라고 해서 합친 게 0보다 무조건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합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별식 조건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써주시면 되겠지. 같은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 자체에 알파랑 베타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깔려있는 거니까 일단 실근 확보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합조건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만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가 뭔데?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려면 이 곱셈의 부호만 음수가 되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근을 확보한 상태에서 곱셈의 부호가 음수면 이제 진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지우는 거, 우리 개념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얘가 이제 지워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뭐 결론적으로 맨 끝 것만 따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결국에 얘만 따지면 되냐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내 실력적인 이유에서 이 판별식 자체가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만족시킨 상황이라면 a랑 c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a, c의 곱의 결과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 4의 음수니까 이게 더하기로 바뀌면서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뭘 만족시켰으면? 얘를 만족시켰으면 얘는 당연히 자동으로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쟤도 덩달아서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똑같은 걸 두 번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내가 이렇게 세 개를 한 합곡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 순서 바꿔서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나는 기억하기 쉽게 그냥 곡을 맨 뒤쪽으로 빼놨고요. 이 마지막에 이 곡 조건만 따지는 경우를 하나를 좀 기억해야겠죠. 항상 어떤 기준값을 경계 삼아서 두 근이 왼쪽 오른쪽으로 찢어지게 해주세요.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찢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곡 조건만 따집니다. 얘는 0, 왼, 5로 찢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곡 조건 하나만 따지면 된다. 그 자체를 좀 우리 실전적으로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험생이고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은 좀 암기를 해주면 좋겠지. 내가 암기를 뭐 좀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좀 암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실근의 위치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 세 가지를 여기서 다룰 만한 게 더 많아져요. 실근의 위치고요. 책에 없는 내용도 조금만 더, 우리 실전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개념 자체는 이 실근의 부호의 확장판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실근의 부호는 지금 내가 그래프적인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았어. 0과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수냐 음수냐는 0으로부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즉 비교하는 값 자체가 0인 거야. 근데 이제는 0 말고 다른 숫자랑도 비교할 수 있겠는가를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넘으면 좀 더 폭넓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폭넓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세 글자죠? 뭐야? 이거 공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배울 거야. 뭐 둘 다 P보다 오른쪽에 있게끔, 둘 다 P보다 왼쪽에 있게끔, 뭐 사이에 끼겨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냥 그릴 줄 알고 그 그래프를 조건으로 연결시킬 줄만 알면 되는 거죠. 상황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것들을 뭐 기본 토대로 연습을 좀 해보기는 할 건데, 그리고 내가 키워드를 암기를 시키기는 할 거지만 그래프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들어갈게요. 얘도 키워드는 내가 맞춰놓은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한, 쭉, 함으로 기억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리 좀 써놓자. 이 판별식 조건을 이제 계속 쓸 건데, 얘도 등호가 들어가는지는 신중하게 너희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판별식 조건에서 0 이상으로 할 건지 0 초과로 할 건지는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등호 빼먹거나 안 넣어야 되는데 넣거나 해서 틀린 거. 너희 선배들이 그렇게 틀려왔으니까 나는 이미 여기 중에 누군가도 이것 때문에 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첫 번째, 거의 첫 번째 그림 자체가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첫 번째 개념, 실근의 부호의 이 첫 번째 개념의 확장판인 거야. 얘가 사실상 부동호 표현하면 두 분이 0보다 크게끔 해주세요. 근데 이제 0 말고 어떤 0이 아닌 다른 값이어도 다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놈은 정확하게 그림으로 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도 우리 뉘앙스를 안 썼구나. 이 문제도 너희들은 항상 문제에서 뉘앙스를 그릴 때 뭐 어디에 있도록 해주세요. 어디에 있도록. 이 실근이 어디에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뉘앙스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면 이런 뉘앙스가 나오겠죠. 어디에 있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문제는 실근의 위치를 잡는 문제구나라고 캐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판단이 바로 섰다면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그래프적인 생각을 곁들여가면서,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가 된다라는 건 양수일 수도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또는 음수라면 이렇게 될 건데 넉넉하게 P가 이 정도에 있는 상황이고 뭐 음수일 때도 P가 넉넉하게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만 되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접하는 것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접하는 것도 됩니다. 최고차계수가 양수일 때도 두 가지 상황이 다 되는 거고 음수일 때도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 무조건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림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조건으로 연결해보면 이런 상황의 그림이 그려지려면 우리는 조건이 이렇게 잡혀야 되겠구나. 양방향으로 갈게요. 판별식이 지금 얘가 일단은 0보다 커서 교점이 잡혀야 되겠구나. 교점이 잡혀야 되겠어. 근데 얘도 접할 수도 있다면, 만약에 두 분이 다르다는 말이 없다면 판별식에다가도 등호를 집어 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설명은 조금 더 자세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략적인 이 이차함수의 위치를 P보다 오른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축의 위치가, 이거 축이라는 거는 축의 위치에 대한 조건인 거죠. 우리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 분의 b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a 분의 b가 P보다 오른쪽에 있게끔 잡아주셔야 돼요. 그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두 분이 P보다 오른쪽에 있도록이 아니라 P보다 같거나 오른쪽에 있도록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도 등호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 등호 들어가야겠지. P랑 둘 다 같으면 여기에서 접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축 자체가 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건에 드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을 겁니다.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디테일한 것들을 너희들이 손 봐주시면 되는 거죠. 축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끌고 왔다고 해서 우리 내가 여기 이 알파가 반드시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축이 여기라고 해도 내가 넓게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알파가 P보다 오른쪽에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알파가 왼쪽에 있는 경우랑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차이는 P를 넣었을 때 만약에 알파 여기 있다면 P 넣은 게 음수가 나올 거고 알파가 오른쪽에 있으면 P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올 거니까 이 상황에서 F의 P 어떤 비교하고자 하는 값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게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요 거꾸로 이 P에서의 함수값이 아래쪽에 찍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도 중요한 것 자체가 이따가 여기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 함수값 조건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 주어진 2차식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 거야. 여기 부호가 조건이 똑같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그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 계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고차 계수 부호에 영향을 받아요. 이 조건은 무조건 0보다 크다, 무조건 0보다 작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시고 이 세 가지 판단의 틀이 있다는 것만 암기하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너희들이 그림을 가지고 잡아가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내용도 써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이제는 뭐 왼쪽에 있고 둘 다 P보다 작게끔 해주세요. 또는 작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똑같아.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커야 될 거고 부호는 당연히 같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대략적인 위치를 P보다 왼쪽으로 일단 끌고 와야 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P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 이따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뭐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림은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우고 이어가 볼 건데 이제 세 번째 내용까지 하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고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우리는 6번까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세 번째 내용. 세 번째가 책에 뭘 보는지.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여기 R파라고 해보면 P가 이렇게 낑겨 있는 상황이니까 얘랑 지금 매치가 되는 게 여기 왼쪽에 이 3번 개념인 거지. 얘도 하나는 0 왼쪽, 하나는 0 오른쪽에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0이 되면 저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0이 아닌 어떤 실수면은 여기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도가 좀 높아졌어. 분석의 자유도가 높아졌다. 그만큼 그래프적으로 까다로운 조건들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또 그려보시면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면요. 양수 하나만 이번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P가 뭐 이런 데 낑겨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면 음수라면 이렇게 뒤집히고 마찬가지로 P가 낑겨 있고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게끔 해주라. 그러면 저쪽에 있는 3번 개념이랑 똑같은 흐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조건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고 가셔야 되겠지.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조건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축의 위치 값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서 두 번째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구나. P가 가운데 껴있다고 해서 이 축이랑 P랑 비교해봤을 때 축이 P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지.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함수값에 대한 정보는 P에서의 함수값이 최고차계수가 양수라면 음수가 찍혀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찍혀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함수값에 대한 정보 자체, 조건 자체가 0보다 크다일 수도 있고요. 0보다 작다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차계수의 부호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별식 조건은 이제 안 쓸 겁니다 라고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 우리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게끔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시켜 놨다면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면서 한 점,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점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한별식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얘는 자동으로 충족이 되는 거다. 과조건이고요. 굳이 두 번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얘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얘를 만족시키면 얘는 자동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음수인 케이스도 한번 해보면 최고차계수가 음수일 때 이 P에서의 함수값을 양수로 만약에 찍어놨어.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떨어지면서 교점이 생길 거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또 다른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무조건 확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따지지 않아도.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는 끝에 거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함수값 조건을 딱 하나만 쓰는 경우도 여기 세 글자를 내가 판하고 한축함으로 맞춰놓은 거지. 어떤 P라는 값에 하나는 왼쪽이고 하나는 오른쪽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이렇게 양날대로 찢어지게끔 해달라는 뉘앙스가 나오면 마지막 것만 쓰면 끝난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값 조건만 쓰시면 그냥 문제 자체가 끝납니다. 이렇게만 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이 좀 길어요. 4번은 조금 더 뛰어넘어볼까? 4번은 이제 두 개의 기준값이 나와서 뭐 알파랑 베타 자체가 P 오른쪽이면서 Q 왼쪽이 되게끔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또다시 그래프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우리 X축이 있을 때 일단 양수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넉넉하게 P가 있을 거고 Q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알파랑 베타가 당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잡혀야 되는 거니까 또다시 조건으로 연결해 볼게. 그러면 한별식은 이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여기로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킨 상태에서 축의 위치를 P 오른쪽 그 다음에 Q 왼쪽으로 끌고 들어와야지 대략적으로 저런 그림이 잡힐 거야. 그래서 우리 P보다는 오른쪽이 되게끔 해야 돼.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P가 Q보다는 왼쪽이 되게끔 해줘야 돼. 그럼 일단 저기 안쪽으로 대략적으로 끌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이 여기 있다고 돼 있어. 알파가 P보다 오른쪽이냐 베타가 Q보다 왼쪽이냐 그것까지는 아직 보장이 안 된 상태야. 이렇게 넓게 그려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는 함수값 조건이 들어갑니다. P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수로 찍혀야 돼요. Q에서의 함수값도 양수로 찍혀야 베타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알파가 이보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완성이 되겠지. 따라서 FP랑 FQ 둘 다 마찬가지, 둘 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근데 최고차계수가 우주에서 뒤집힌 그림이었다면 얘도 운동의 방향이 바뀐 게 조건이 된다. 다시 이렇게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함수값 조건은 최고차계수의 분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까지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개만 좀 추가합시다. 두 개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한 근만이 P와 Q 사이 하나만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내가 원래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으나 그래프로 그리면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이 좀 편하게 공부를 할 것 같아서 한 근만이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상황도 한번 다뤄볼게요. 얘는 무조건 그림이야.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 한 근이 실근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P와 Q 사이에 있으려면 그러면 우리 켈레긴의 성질에 의해서 개수가 다 실수라는 가정하에 하나가 실수면 일단 둘 다 실수인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하나만 P와 Q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P가 이쪽, Q가 이쪽 이런 그림이 되게끔 해주세요. 아니면 음수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음수가 아니고 양수인 경우에 하나 더 어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근이 P와 Q 사이에 있는 상황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P가 이쪽이고요, Q가 이쪽이 되게끔 뭐 이런 식의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얘는 결론만 쳐봅시다. 결론만. 자, 잘 들어야 돼. F, P, P에서의 함수값하고 F, Q, Q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게끔만 해주면 끝이에요. 얘도 조건을 하나만 쓰면 나머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 잘 들어봐.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또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하려면 P에서의 양수가 찍히면서 Q에서 음수가 찍히게끔만 맞춰주면 끝이야. 그러면 어차피 이차함수의 계약은 포물선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위쪽이랑 아래쪽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근이 완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뭐 더 내려가다가 올라가든 간에 어쨌든 무조건 오른쪽에서 또 다른 실근이 하나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찍히는 근은 무조건 P와 Q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 그치? Q를 벗어나서 아예 오른쪽에서 잡게 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양수, 여기서 음수가 찍히게끔만 만들어주면 이 그림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뭐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P에서 음수가 찍히면서 Q에서 양수가 찍히게끔 해주면 내려가면서 연결하면서 하나가 완성이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왼쪽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근이 완성이 자동으로 될 거니까 뭐 더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얘 또는 얘를 만들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포괄하는 조건은 결국엔 얘와 얘의 곱의 결과가 음수가 되게끔만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두 개를 다 한 번에 따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만 하면 끝이 납니다. 한 근만이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이 P와 Q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게끔만 맞춰주면 되는 거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제일 복잡한 형태까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 근이 P와 자 적어도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나오면 이제 조건을 따질 건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고 너희들이 이제 다음 단원이 경우의 수인 거니까 우리 적어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정반대의 상황을 전체에서 빼주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적어도라는 걸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 둘 다 가능해. 뭐가 더 쉬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선 직접으로 가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한 근이 P와 Q 사이다를 너희들이 반대로 뒤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뭘까, 명아? 이거 전반대로 뒤집으면 수학적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적어도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없다라는 건데 그 반대 상황을 분석하는 게 좀 하나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아예 시은이 안 나오는 경우도 그 반대 세상에 들어가는 거야. 일단 둘 다 P와 Q 사이에 없다라는 건 실근이 나왔는데 실제로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실근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반대쪽 세상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를 직접 분석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눠질 거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적어도 한 분이 P와 Q 사이면 하나만 P와 Q 사이에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 이 적어도라는 건 하나만 사이에 있냐 아니면 둘 다 사이에 있냐로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할 수가 있겠고 이 첫 번째 케이스가 5번 내용이에요. 얘랑 똑같은 거지. 이 6번은 그래서 정답이 두 군데서 나올 건데 첫 번째 케이스 정답은 그냥 얘 가지고 따졌을 때 정답이 됩니다. 얘 결론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 FP랑 FQ랑의 곱이 음수가 되게끔 하는 거에서 정답이 하나가 나올 거야.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하는 거니까 이 적어도라는 멘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지. 그 다음에 둘 다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하는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 그게 4번 내용이에요. 4번 내용. 그래서 6번 문장은 사실상 4번과 5번의 합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를 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P와 Q 사이에 낑겨 있어? 그럼 하나만 낑겨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낑겨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 조건을 그대로 곱사 붙여넣기로 베껴 오시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같을 수도 있는 거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P 오른쪽이면서 Q 왼쪽으로 잡아주시면서 함수가 FP하고 FQ 두 개 자체가 0보다 크다 할 수도 있고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0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6번이 그래서 가장 할 게 많은 질문이 되는데 이 4번과 5번 내용의 합집합인 거고 집합이라는 얘기를 안 배웠으니까 뉘앙스로 얘기해볼게. 그러면 이건 답이 여기서 만약에 답이 나오고 여기서 답이 나왔다. 그럼 그 두 개의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1번 로마자 1번의 답하고 로마자 2번의 답을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다 써줘야 돼. 얘도 될 수도 있고 또는인 거니까 이 뉘앙스 연결 뉘앙스가 5월인 거죠. 5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답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올 수 있고 그 모든 걸 적어주세요 라는 것이 이 6번의 질문인 겁니다. 적어도 한 분이 P와 Q 사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뉘앙스를 가지고 이 문제보다 빠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산자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2차 부등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143페이지. (143페이지로) 가서 천천히 한번 쭉 해보자. 여기에 지금 696번 먼저 봅시다. 쉬워요. 쉬워서 내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어차피 너희들 또 나랑 같이 한번 다 연습 다시 할 거니까 296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 판합고 판축함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이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하는 거겠지라고 알고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시험장에서 한 7번, 8번쯤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유형이라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거기에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에다가 밑줄을 쳐놔야 되겠지. 거기에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멘트가 들어가 있어. 실근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둘 다 양의 실근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근이 모두 양의 실수가 나왔대요.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실근의 부호 문제구나 라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지금 하니까 쉬운 거지 갑자기 실근이 나오면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합, 곱 세 가지 조건을 따져주시고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아. 답을 내는 거. 그러면 해볼게요. 첫 번째,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구나. 첫 번째 조건,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반띵의 제곱이어서 a-1의 제곱, 이게 2분의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의 ac,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보고 이제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돼. 둘 다 양수가 되려면 일단은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0보다 큰데 여기 문제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두 양의 실근이 서로 다르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이 없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부모 집어 넣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각각은 풀지 않을게. 너희들이 계산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야. 뭐야? 합 조건이며 우리 둘의 합을 구해봤을 때 둘 다 양수였다면 당연히 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쓸 수 있는 합에 대한 정보, 합에 대한 값이 얘가 마이너스 1분의 b, 여기 문제는 대입을 해보자. 마이너스 1분의 b가 뭐야? 마이너스 1분의 2가 2의 a 마이너스 1이지. 2의 a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ABC 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 써보시면 2의 a-1인데 얘가 양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곱 조건이에요. 곱 조건도 당연히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계산으로 끌고 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차식밖에 없으니까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a분의 c로 갔을 때 1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니까요. 얘 자체가 곱이 되겠고 얘도 0보다 커져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양수였다면 얘도 다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미정계수 a에 대한 범위가 3개가 나올 것이고 그 3개의 부등식을 연립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a 값의 범위에 대한 정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해보시면은 a가 몇부터 몇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너희들이 구해보세요. 안 볼게요. 계산은 너희들이 할 줄 알겠지? 자, 696번 다시 문제를 한번 다시 읽고 얘가 실근의 구호 문제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697번으로 가볼게요. 자, 697번 하면서 한 마디만 더 할 거야. 697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만 쓰고 계산은 너희들이 할 건데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또다시 느껴보자.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고 두 근의 부호. 자, 부호에 대한 멘트가 나왔어요. 끝났어요. 두 근의 부호 언급이 나왔으면 무조건 부호 문제지. 그래서 여기 그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그 양수 음수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부호가 어떻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구나. 그럼 우리가 배웠던 틀을 토대로 한합곱 세 가지 조건을 따져주면 끝이구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은 쉬운데 캐치를 하는 것 자체에서 좀 에러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둘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방금 공부했던 거 0 왼쪽 오른쪽으로 찢어지는 상황은 조건 하나만 따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한합곱의 곱조건 따지면 끝인 거죠. 첫 번째 저희가 곱조건인 거고 두 분의 곱이 알파 베타이고요. 계산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계수로 가지고 표현했을 때 a분의 c니까 k-3이야. 얘가 0보다 작게끔만 해주면 끝나는 거지. 원래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정답은 k가 3보다 작다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요구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해서 끝났으면 이게 답인데 절대값이 같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럼 얘가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것까지 만족시키게끔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입혀줘야 되겠죠. 그 추가적인 조건이
2번 조건이라고 여기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합조건이죠. 합조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음수 양수로 찢어놓는 건 끝났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절대값이 같으면 결국에는 합이 0이 되게끔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합이 0이 되게끔만 해주면 절대값이 같다는 것까지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끌고 가시면 뭐 마이너스 1분의 9 반대로 바뀌네.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에 플러스 15고 얘가 0이 되도록까지 해주면 이제는 알파랑 베타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고 심지어 더했을 때 0 되게끔까지 해줬으니까 절대값이 같다라고까지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너희들 책에는 완소에는 이미 진작에 필기가 다 되어 있을 건데 이 3번 문제는 추가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 3번 문제는. 그래서 아마 필기가 안 된 사람들은 좀 익혀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에 대한 배소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입혀져 있다. 얘네들이 같게끔 해주세요. 얘가 같게끔 해주세요. 뭐 알파를 내가 근이라고 하고요. 얘를 양근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의 배소 관계에 대한 조건이 추가적으로 입혀져 있다면 여기 뒤쪽에도 추가적으로 너희들은 합조건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 마이너스 A분의 B로 끌고 갈 건데 얘가 뭐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게끔 해주세요. 이러면 합했을 때 0보다 작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게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합쳤을 때 0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방금 문제처럼 음근과 양근의 절대값이 같게끔까지 해달라고 했으면 이 합이 0이랑 똑같게끔 만들어주는 이 조건만 추가되면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3번 케이스는 절대값끼리의 대소관계 조건이 추가되면 합조건 하나만 더 그때그때 추가될 수도 있다까지. 그래서 이거는 추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입주를 쳐놔야 되는지 알겠죠?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에 대한 멘트가 나왔으니까 부호 조건 문제, 부호 실근의 부호 문제구나.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끔 하는 걸 넘어서 절대값끼리 같다까지 만족시켜달라고 했으니 조건은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 거다. 이 문제상.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절대값이 같다는 멘트가 없었다면 답은 K가 3보다 작다고 끝이 났던 문제였고 얘까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 해보자. 그리고 인수분해가 K 플러스 3로 풀면 K가 마이너스 3하고 5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랑 얘를 같이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3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3이거나 5여야 된다? 그러면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은 얘도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겠네. 그냥 값으로 나온 거지. 얘가 지금 범위가 아니야. 마이너스 3이나 올리다. 근데 3보다 작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겹치는 부분에서 오는 탈락하는 거고 마이너스 3만 정답이 되겠지. 거꾸로 얘기하면 K 자리에 마이너스 3이 꽂혀야 얘랑 얘를 다 만족시키면서 알파랑 베타가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근이면서 절대값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21번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쪽으로 가서요 700번하고 701번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 겁니다. 자, 700번 한번 볼게요. 얘도 제일 중요한 건 뉘앙스, 문제 유형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당연히 지금은 쉬운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두 실근 사이에 3이 있다. 뭐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면 어디에 있도록, 어디에 있다 이런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위치에 대한 얘기. 근데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실근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700번은 실근의 위치 문제가 됩니다.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700번. 자, 그러면 얘는 최고치한 계수가 심지어 양수로 잡혀 있으니까 나는 제일 먼저 항상 습관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마음이 편해.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실근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사봅시다. 그리고 두 실근이라고 나왔고 그 사이에 3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둘의 실근은
두 식은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운데 이렇게 3이 낑겨 있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다행인 건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양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뭐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둘 다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조건으로 입혀볼 건데 조건의 틀은 한축 함이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이 뭐야 지금? 3 왼 5로 나눠지게 해주세요. 3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게 해주세요 라는 문장이 담겨있을 때는 함수값 조건만 쓰면 끝납니다. 따라서 700번의 정답은 이 주어진 2차식,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2차식을 fx라고 했을 때 f3이 음수가 되게끔 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함수값에 대한 정도인 거지. 이거 아래로 당겨가지고 음수 쪽으로 끌고 왔으면 반드시 올라가면서 하나 서로 다른 두 식은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 조건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이미 자동으로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얘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3 집어넣어 볼게.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식에다가 3 집어넣어 보면 F3 자체가 x자리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에다가 a제곱 더하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4a의 제곱 더하기 5a가 되고, 이게 F3이에요.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게끔만 해주면 무조건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A 값의 식 중에서 A에 대한 부등식 정리하고 푸시면 되겠죠. 정리해보자. A제곱 4의 제곱에 3의 제곱 빼니까 A제곱이고, 그 다음에 1차항은 5A밖에 없고요. 9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왔으니까 F 마이너스 6과 1 사이에 낑겨 있으면 되는구나. 정답이 다시 거꾸로 이제 결론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A 자리에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가 낑겨 들어간다면 그 관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서 두 근 사이에 3이 낑겨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다음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니까 6개다라고 하면 되겠죠. 쉽지? 문제를 푸는 건 쉬워요. 701번입니다. 701번. 문제고요. 701번은 뭐 봅시다. 얘는 fx, 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는 0의 나왔네요.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의 두 근 사이. 근데 거기 뒤쪽에 두 근 사이를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니까 근이 2하고 3이다라는 거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는 요놈의 근 중에 한 근만이 2와 3 사이에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게 하려고 뒤에 2차 방정식을 또 주고 두 분을 직접 구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건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멘트인 거지. 요놈의 한 근만이 2와 3 사이에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개념 정리해서 5번 케이스인 거죠. 한 근, 올리 하나만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의 함수값, 여기에서의 함수값 그 둘의 곱이 음수가 되게끔 해주면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의 곱이 완성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 왼쪽에 잘 정리되어 있는 x축과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이 fx를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해봅시다. 조건 딱 하나네요. f 2와 3 사이에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했으니까 2랑 f 3이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 이것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다시 한번 그림으로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 하나만 2와 3 사이에 들어가게끔 하려면
2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이쪽에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제 식으로 정리하면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요. 2 F2는 4 빼기 2A 더하기 2니까 이 조건이 결국에는 6-2A하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3A 더하기 2니까 11-3A가 되는데 이 둘의 곱이 음수가 되게끔 해주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최고차 계수가 전개곱이 양수인 거니까 0되게 하는 거 낑겨 있는 상태로 답이 나오겠죠? 3하고 3분의 11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고 다시 거꾸로 얘기해보면요. A 자리에 3초가 3분의 11 미만의 어떤 실수값이 딱 들어가 있다면 그 방정식의 근 중에 딱 하나만 2와 3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좀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내가 문제를 만약에 바꿔서 이게 한근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면 뭐가 추가되면 될까? 이게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적어도 한 근이 2와 3 사이에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하나 더 따라줘야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적어도 한 근이 2와 3 사이에 들어가게끔 해주면 하나만 들어가는 거에서 답이 하나가 나왔어. 지금 A에 대한 범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거 따지는 거지 지금. 둘 다. 그럼 판별식 조건 안 쓸 거야 이거. 얘 따져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략적인 축의 위치를 여기가 2보다는 오른쪽, 3보다는 왼쪽에 오게끔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양수일 때는 0보다 크게끔 맞춰주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F의 2하고 F의 3하고가 둘 다 0보다 크게끔 해주면 이제는 두 개 다 2와 3 사이에 있는 경우가 될 건데 이거 너희들이 이제 계산해봐. 만약에 문제를 바꿨을 때 적어도 한 근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해달라. 그럼 여기서 답이랑 여기서 답을 다 써줘야 되고요. 이 조건 다 만족시키는 겹치는 부분을 구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봤을 때 A 자리에 어떤 놈이 들어가더라도 둘 다 2와 3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의 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도 이 문제의 정답은 얘가 될 거야. 사실 여기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그냥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거 됐고요. 시간 몇 시지? 오케이 딱 끝났네. 자, 부등식 파트가 끝났으니까 숙제는 금요일까지로 할. 금요일까지로 하자. 금요일까지. 금요일 요번 주 금요일 핵심 시간에는 요거 책 그냥 이것도 쭉 풀 거니까 우리 금요일 핵심이 끝날 때 기점으로 148페이지까지 숙제가 완료가 돼야 돼. 오늘하고 내일 집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피치 못하게 좀 못다한 부분이 있으면 핵심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되겠어요?